자, 이번에는 직류종동기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직류종동기의 종류는요, 똑같아요. 발전기와 똑같이 타여자 종동기, 분권 종동기, 직권 종동기, 복권 종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발전기를 했으면은 종동기는 쉬워요. 왜요? 생김새도 똑같아요. 생김새도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 우리가 발전기는 유도기전력 2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종동기는 단자전압, 부하에서부터 출발해. 그것만 달라져요. 부하에서만 출발해. 그래서 우리 타여자 종동기의 타여자 발전기는 뭐였어요? 계좌에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했었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전류식이 어떻게 됐어요? 계좌전류 IF는 자속 파이를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는 전기자 전류가 기준이었잖아요. 발전기는. 근데 정동기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부하전류 I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부하전류 I를. 그래서 부하전류 I를 기준으로 보니까 부하전류 I는 전기자 전류 IA와 똑같아. 이게 바로 종동기예요. 종동기는 발전기와 똑같은데 뭐만 바뀌어요? 부하전류를 기준으로만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역기전력이에요. 이 역기전력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유도기전력은 입력이었잖아요. 역기기전력이 뭐가 되냐? 출력이 되는 거예요. 반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역기전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발전기랑 반대니까. 그러면은 우리 입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자전압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단자전압을 뭐로 봐요? 입력으로. 역기기전력을 뭐로요? 출력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뭐예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뭐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뭘 할 거냐면은 우리 발전기와 그냥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발전기와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도기전력 2는 어떻게 나왔어요? 발전기일 때 유도기전력 2는 V 플러스 IA RA로 나왔잖아요. 근데 뭐가 된다고요? 바뀌어요. 출력과 입력이 바뀐대요. 그래서 뭐가 돼요? 바뀌어야 되니까 2는 정동기에서의 2는 V 마이너스 IA RA가 돼줘야 된대요. V 마이너스 IA RA가요. 요거로 바뀌어줘야 된대요. 요거로. 그래서 정동기를 뭐예요? 유도기전력은 발전기를 입력으로 봤으니까. 근데 정동기는 유도기전력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역기기전력. 그래서 역기기전력은 이렇게 하살표 아래로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역기전력이라고. 역기기전력은 요렇게 하살표를 아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뭐예요? 역기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전력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발전기와 반대야 라고 기억을 해 주셔도 되고, 또는 정동기는 역기전력을 뭐로 보자고요? 출력으로 보자고요. 역기기전력을 출력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봤어요. 반대로 단자전압을 뭐로 보는 거예요? 정동기는 단자전압을 입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자전압을 입력으로 보니까 뭐예요? 출력 플러스 손실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기전력은 뭐로 표현한다고요? 역기전력은 이렇게 하살표가 밑으로 가게끔도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역기전력 2는 뭐라고요? 입력 빼기 손실이래요. 입력이 뭐라고요? 전자전압 V였고 타여자 발전기에서의 손실은 뭐였어요? IA, RA. 이거는 안 바뀌니까. 이 틀은 안 바뀌기 때문에 뭐만 바꿔주면 돼요? 발전기에서 기전력과 단자전압. 그거의 위치만 조금 바뀐다. 부호만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단자전압 V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입력이 되니까 출력. 역기전력 2에다가 빼기 IA, RA. 더하기죠. 여기가 더하기고 여기가 빼기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역기전력 2는 V 빼기 IA, RA가 나와야 되고 단자전압 V는 역기전력 플러스 IA, RA가 나와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발전기와 아의 반대 틀. 반대예요, 반대. 반대로 나와. 정동기는 그래서 발전기 애워놓고 나서 뭐 해주신 게 좋아요? 부호만 바꿔줘.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만 기억하자고요? 우리 정동기는 그냥 발전기를 기억하자는 거야, 발전기. 그럼 우리 타여자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에서 첫 번째 전류. 전류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I, F는 자속 파이랑 같고 I는 IA는 I랑 같아. 요거였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요. 유도기전력 2는 V 플러스 IA, RA야. 이거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타여자 발전기에서 V는 E 마이너스 IA, RA야.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발전기일 때라는 거예요. 발전기. 근데 정동기는 뭐 한다고요? 부하. V가 기준이란 거예요. 부하가 기준으로. 근데 타여자 발전기여도 어차피 타여자 정동기여도 어차피 계자는 부하랑 직공간, 계자는 전기자랑 분리되어 있으니까 전류식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전류식은 그대로 뭐 써주란 거예요? 계자 전류는 자속을 만들고 전기자 전류를 기준으로가 아니고 무슨 전류를 기준으로요? 부하 전류를 기준으로만. 부하 전류는 전기자 전류랑 같아. 이거로만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역기전력과 단자전압은 기억하기 힘드니까 이 발전기 걸 뭐 하라고요? 거꾸로 쓰라고요. 부호만 바꾸래, 부호만. 역기전력 2는 V 마이너스 IA, RA로 부호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라는 거고요. 단자전압 V도 2를 역기전력 2로만 표현하고 부호를 플러스 IA, RA로 요렇게 부호만 바꿔서 기억을 하시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니까요? 훨씬 더 편하니까 이걸 기억을 하자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권 정동기예요. 분권 정동기도 뭐라고요? 분권 발전기랑 똑같아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분권 발전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요? 나 그냥 분권 발전기를 쓰자라는 거예요. 생각 안 나면은. 그럼 분권 발전기에서 우리 첫 번째 전류식이 있었잖아요. 전류식.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더하기 계자 전류와 같았어. 근데 이거는 무부하시라고 하면은 무부하시는 전기자 전류는 계자 전류와 같았어. 요거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도기전력은 유도기전력 2는
단자전압에다가 IA, RA 손실을 더해준 거였어. 세 번째로 단자전압 V는요, 유도 기전력에다가 IA, RA를 곱한 빼준 거야.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분권일 때. 분권 발전기잖아요. 분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일 때 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하자고요? 전동기로 바꾸재요. 근데 전동기는 뭐가 기준이 된대요? 부하가 기준이 된대요. 그럼 반대로 부하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I에서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I는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를 더하는 게 바로 부하 전류야. 이것만 바꿔주면 돼. 왜? 부하가 기준이니까. 부하가 기준이니까 부하는 얘랑 얘를 더해줘야지 부하잖아요. 또는 뭐예요? 계자 전류와 왜 부하에서 전류가 두 군데로 나뉘어갈 거니까. 부하를 기준으로 전기자 전류로 보낼 거고 계자 전류로 보낼 거니까. 그래서 부하 전류를 기준으로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를 더해. 그게 부하 전류예요. 근데 무부하신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얘가 없으면 발전 안 되니까. 그래서 무부하신은 없고 이것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줘요? 역기전력 그대로 써요. 역기전력 뭐로만요? 2로만. 역기전력 2는 뭐만 바뀐다고요? 부호만. V 마이너스 IA RA라는 부호로만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라 했고요. 또 어떻게 해요? V는 마찬가지 부호만. 근데 여기서 유도 기전력이 아닌 뭐로요? 전동기니까 역기전력 2에다가 IA, RA를 더해주는 거로 바꿔줘. 부호만 바꿔주라는 거야, 부호만.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동기와 발전기가 그림은 똑같은데 시작 위치만 바뀌니까 유도 기전력 2에서 시작할 거냐, 단자전압 V에서 시작할 거냐, 그 위치만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권 전동기예요. 자, 이 직권 전동기도 뭐 기억하자고요? 직권 발전기 기억하세요. 직권 발전기. 자, 직권 발전기 그대로 기억해 보는 거예요. 직권 발전기가 뭐였어요? 첫 번째, 전류식. 전류식. 전기자 전류 IA는 IS와 같고 계자 전류 IS와 같고 부하 전류 I와 같았어.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유도기전력은 유도기전력 2는 단자전압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해줘요. 뭐에 곱해줘요?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을 더한 거를.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을 더한 거를 뭐랑요? 전기자 전류에 곱해줘. 그러고 뭐예요? 단자 전압과 더해. 그게 뭐예요? 유도 기전력이야. 이거였고요. 세 번째로 단자 전압 그럼 V는 어떻게 구했어요? 단자 전압 V는 반대로 유도 기전력에다가 빼줘. 뭘 빼줘요? 전기자 전류를 곱한 거를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에 더한 거를 요거였습니다. 이게 직권 발전기였대요. 근데 이제 뭐 하라고요? 전동기로 가져요. 전동기. 근데 전동기는 기준이 뭐가 된대요? 부하가 기준이 된대요. 그럼 뭐가 해주면 돼요? 부하. IA는 IS로요. 아, 근데 굳이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전동기도 전기자 전류를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도 그냥 뭐 하자라는 거예요? 얘도 그냥 IA는 IS는 그냥 I로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기전력 보자라는 거예요. 역기전력 그러면 2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부호만 바꾸래요. 저기서
V 마이너스 IA에 RA 더하기 RS로 요 부호만 V의 부호만 바꿔주라는 거예요. V 뒤에 부호만. 그러면 단자전화 V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부호만 바꿔달래요. 엽기전력으로 만들고 E 플러스 IA에 RA 플러스 RS로. 왜요? 정동기는 어차피 발전기랑 틀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애워주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애우고 정동기는 뭐예요? 부호만 바꾸래 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기의 특성을 볼 거예요. 타여자 정동기의 특성에서 첫 번째로는 타여자 정동기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조금 생각해 줘야 되냐. 우리 발전기의 종료하기 전에 중권과 파권을 해가지고 유도기전력 구했죠. 우리 중권과 파권에서 중권 파권으로 뭐 구했었어요? 유도기전력 2를 구했었어요. 바로 요거를 한번 할 거예요. 유도기전력 2는 어떻게 구했어요? 60A분의 P, Z, 파이, N이야. 요거로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60A분의 PZ가 뭐라 했어요? 요거를 뭐라 썼어요? K로 쓴다 했어요. 그래서 K로 쓰니까 얘가 뭐가 됐어요? 60A분의 PZ는 K, 파이, N하고 같다 했어요. 60A가 뭐가 되니까요? K가 되니까. 그래서 K, 파이, N 요렇게도 썼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유도기전력 2였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정동기는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속도, 정동기가 회전하는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2는 K, 파이, N에서 이거에서 뭐 구할 수 있어요? 속도 N을 구할 수 있죠. 뭐가 돼요? K 파이분의 2로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2는 무슨 2가 돼야 돼요? 역기전력 2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고 문제는 이 K가 이렇게 분모로 가버린 경우는 60A분의 PZ가 분모잖아요. 그러면 이 이치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다 바꾸려면 우리가 뭐예요?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K는 뭐로 보자는 거예요? K 자체가 60분의 A잖아요. 60분의 A, 60A분의 PZ가 K잖아요. 그래서 K는 그냥 뭐로 보자는 거예요? 60A분의 PZ로 그냥 보고 K는 그대로 건들지 말고 뭐만 건들자라는 거예요? 자속 파이와 역기전력만 요렇게 만들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분권정동기에서 역기전력은 어떻게 나왔어요? K 곱하기 자속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 RA가 역기전력이었죠. 요게 되는 거예요. 역기전력. V 마이너스 IA RA가 뭐예요? 역기전력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분권정동기의 속도예요. 분권정동기의 속도. 그러면 이 분권정동기의 이 속도를 가지고 분권정동기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분권정동기의 특징을 보면은 자속이 일정하고 전기자 저항이 매우 작아 부하 변화에 전기자 전류가 변해도 정속도. 그래서 우리는 이 타여자를 정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계자 전류가 0이 되면은 속도가 급격히 상승해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계자 전류에서 타여자는 따로 공급을 받잖아요. 계자에. 남한테서 전류를 공급받는데 그 남한테서 갑자기 끊겨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속도가 급격히 상승해 버려요. 그래서 계자에 퓨즈를 넣으면 안 돼라는 거. 왜? 퓨즈가 뭐냐면 전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 전기를 한마디로
타여자는 계좌가 전기가 끊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끊기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끊기면 안 돼. 그래서 끊기지 마! 라고 절대 퓨즈 넣지 마! 이거 기억을 해 주시면은 요게 바로 타여자 정동기의 속도 특성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권 정동기입니다. 분권 정동기의 속도 특성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까 뭐였어요? 속도는 안 바뀌어요. 속도 N은 기본 틀은 안 바뀌어요. N은 K 곱하기 자속 파이분의 역기전력 E. 요거의 틀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분권 정동기도 역기전력 E는 어떻게 됐어요? K 곱하기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 RA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럼 뭐 아까 뭐랑 똑같아요? 타여자랑 속도 특성이 같은데 그래서 분권 정동기는요 타여자 정동기와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예요. 근데 굳이 삼상유도 정동기가 있어서 나는 너 별로 사용 안 할게. 그리고 얘랑 특성 같은 차이 못 쓰겠다는 거예요? 타여자 쓰지. 너는 안 쓸래? 이거예요. 너는 안 쓸래? 왜? 삼상유도 정동기도 있고 타여자 유도 정동기가 특성이 같은데 굳이 널 쓸 필요가 있니? 이 말이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속도 특성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권 정동기의 특성이에요. 직권 정동기에도 속도 특성은 아까랑 똑같아요. N은 K 곱하기 자속 파이분의 역기전력 E. 이거는 다 정동기의 속도 특성, 직류 정동기에서 이 속도 특성은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K 곱하기 자속 파이분의 직권 정동기는 역기전력이 어떻게 나왔어요? V 마이너스 IA로 묶어서 RA 플러스 RS 요거게만 좀 바뀌는 거예요. 아, 저항이 하나 더 들어가. 이것만 바로 바뀌고요. 그래서 직권 정동기의 특징을 보면은 부하에 따라 자속이 비례하여 부하의 변화에 따라 속도가 반비례해요. 부하에 따라 이 자속이 비례해서 속도와 자속은 반비례 관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부하가 되면은 바로 뭐예요? 회전 속도가 급격히 상승해 버려요. 왜요? 계좌 무부하가 되면은 전류 왜? 우리가 직권일 때는 부하 전류나 계좌 전류나 전기자 전류가 같았잖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0이 돼버리면은 얘들의 전류도 어떻게 돼버려요? 0이 돼버리죠. 그럼 이 무부하의 자속이 어떻게 돼요? 계좌 전류가 자속 만들어준 건데 0이 돼버리네요. 그럼 속도 어때요? 미친 속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음 속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무부하가 되면은 회전 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위험해지니까 벨트나 무부하 운전 절대로 하지 마요. 절대로 하지 마. 그리고 얘는 속도가 변화가 심해서 속도가 너무 그거 해서 예민해서 속도가 예민하니까 뭐 해야 돼요? 속도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속도 변화가 심하니까 잘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뭘 해줘야 되냐? 전기, 철도나 크레인, 전동차 속도가 별로 변화가 심하지 않는 속도 변화가 별로 심하지 않고 토크를 많이 써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것에 적합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직류기의 속도 제어예요. 자, 우리가 아까 직류기의 속도 제어, 속도부터 공식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속도 아까 어떻게 썼어요? 속도 N은 K 곱하기 자속 파이분의 역기전력 E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속도는 직권 정동기는 아까 속도 공식이 너무 부하 변화가 심해서 잘 안 쓴다 했죠. 그래서 직류기의 속도는 기본 속도를 이거로 보고 있어요. K 곱하기 자속 파이분의
V-IARA. 왜요? 정속도. 정속도가 나오는 얘를 속도의 공식, 제어할 때 이 공식을 갖고 제어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제어, 뭐도 할 수 있어요? 이 전압. 전압으로 제어하는 전압 제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직류 전압을 조정해 속도를 제어하는 거. 워드 레오너드 방식, 일그너 방식, 초퍼 방식이 있어. 일그너, 워드 레오너드, 초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주고 두 번째로는 뭘로 제어하냐? 바로 이 자속. 자속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속은 만들어주는 거 뭐였어요? 계좌였죠. 자속을 만드는 거 계좌. 그래서 우리는 자속 제어라고 안 하고 자속을 만들어주는 요 계좌로 제어할 거야. 자속을 조정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속도 N은 K 곱하기 자속 파이분의 역기전력이었죠. 이 자속과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속이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 관계니까 감소해야 돼. 이게 하나고요. 반대로 자속이 감소되면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비례 관계니까 속도는 증가돼야 돼.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근데 이번에는 계좌전류돼요. 계좌전류를 증가시키고 계좌전류를 감소하겠대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계좌전류가 뭐 만들어줘요? 자속 만들어준댔잖아요. 그럼 뭐예요? 계좌전류가 결국에는 뭐 만들어준다고요? 자속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계좌전류나 자속이나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은 거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좌전류가 증가하면 뭐도 증가해요? 자속이 증가하네요. 그럼 속도는요? 감소해야 돼. 왜요? 계좌전류는 뭐랑 같다고요? 자속과 같으니까. 계좌전류는 자속과 같으니까 자속이 감소하면 뭐예요? 속도는 증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 계좌전류는 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계좌전류는 계좌 저항에다가 전압을 해주면은 계좌 저항분의 전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계좌 저항을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계좌 전류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 관계니까 감소해요. 그러면 계좌 전류가 감소하니까 자속 역시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자속이 감소하니까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오? 이러면 뭐예요? 저항과 속도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야 라가 돼요. 그래서 저항은 증가하면은 속도가 증가할 거고 저항이 감소하면은 속도도 감소돼.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속과 전류는 같은 거니까 속도랑 반비례. 속도와 저항이 같은 거니까 비례 관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계좌 제어에서 말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제어의 마지막은 바로 이 우리가 아까 속도 제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K 곱하기 자속 파이 V-IARA. 바로 이 전기자 저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이 전기자 저항. 저항으로 제어하면 뭐예요? 저항 제어예요. 이 전기자 저항으로 속도를 조정하는 건데 저항으로 제어해봤자 얼마나 효율이 좋겠어요. 그래서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효율이 나빠서 별로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속도 제어는 전압 제어와 계좌 제어 중에 전압 제어를 더 많이 사용한데 계좌 제어도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네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류기의 제동입니다. 제동은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는 발전 제동이 있고 회생 제동이 있고 역전 제동이 있어요. 근데 역전 제동은 역상 제동 플러깅이라고도 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전 제동부터 볼게요. 발전 제동은 제동 시 전원을 개방해요. 전원을 개방하면은
발전기로 이용한 전력을 제동용 저항으로 열로 소비시켜 정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발전제동은 이 발전기로 이용한 전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열로 바꿔서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야. 이게 발전제동. 그런데 회생제동은 뭐냐면요. 제동 시 전원을 개방 안 하고 그냥 발전기로 이용해서 발전 전력을 다시 전원으로 돌려보내 정지하는 거예요. 얘는 전원을 개방해서 열로 멈추는 거고, 회생제동은 그냥 발전기로 나온 전력을 가지고 야, 너 전력이네? 멈춰 하고 멈추고 다 멈췄잖아요? 그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줄게 너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회생제동이고, 역전제동, 역상제동, 플러깅은 뭐냐면은 역회전을 시켜버리니까 뭐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우리 역회전하면 무조건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회전 시켜. 그래서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역상제동, 역전제동, 플러깅이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직류종동기의 토크입니다. 토크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 공식은 똑같아요. 토크 T는 0.975 곱하기 N분의 P가 하나 있어요. 단위는 kgm예요. kgm로 나오고요. 두 번째 토크도요. 토크 T는 975 곱하기 N분의 P가 있어요. 똑같이 얘도 단위는 kgm예요. 뭐의 차이냐요? 왜 0.975가 되고 975가 되냐? 여기서 P가 전력이에요, 전력. P는 전력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N은 회전 속도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0.975를 쓸 때는 전력의 단위가 와트로 주어지면은 0.975로 계산하면 편하고요. 975로 계산할 때는 이 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로 주어졌을 때는 975로 계산하면 편해요. 그래서 0.975와 975의 차이는 0.975는 전력의 단위가 와트로 주어졌을 때, 975는 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로 주어졌을 때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킬로그램미터가 토크의 단위인데 이 킬로그램미터를 뉴턴미터로 바꾸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뉴턴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9.8만 곱해주면은 1kg에다가 9.8을 곱해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뉴턴미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1kg 미터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9.8 뉴턴미터랑 같애라는 거. 그래서 킬로그램을 뉴턴미터로 바꿔라고 할 수도 있고 뉴턴미터를 킬로그램미터로 바꾸라라고 나오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계의 손실 및 효도에서 첫 번째로는 직류종동기의 손실입니다. 직류종동기의 손실은 동선 PC가 있고 철선 PI가 있고 기계선이 있고 표요부하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손실은 몇 가지예요? 동선, 철선, 기계선, 표요부하선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동선은 부하전류에 의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류에 의한 손실을 동선이라고 하고요. 철선은요, 철심에서 생기는 시스테리시스선, 와류선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로 뭐예요? 철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스테리시스선은 pH라 하고 철심의 재질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을 바로 시스테리시스선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소간판,
이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얘를 시규야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시스테디 시스소는 규소간판 요렇게 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와류선이에요. 와류선은 P인데 자속에 의해 철심의 맴돌이 전류로 생기는 손실을 바로 와류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전류가 맴돌아서 발생하는 손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층 철심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와성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처리와 규성이로 외우고 있습니다. 처리와 규성이. 철소는 시스테디와 와류선이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소간판 성층 철심을 해 처리와 규성이로 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건 기계선인데 기계선은 회전시 생기는 마찰선 또는 풍선 이거를 기계선이라고 합니다. 회전시 생기는 마찰 또는 풍선 바람에 의한 손실 풍선이고요. 표유부하선은요. 철선, 기계선, 동선을 제외한 손실 표유부하선 나머지예요. 나머지 얘들 세 개 제외한 나머지 손실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 라는 거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고 꼭 이 처리와 규성이는 조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은 실측 효율이 있고 실제로 측정한 효율, 규약 효율이 있어요. 규약 효율은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각 손실을 측정 및 산출하여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요게 바로 규약 효율이에요. 그러면 실제 측정하는 효율부터 보면은 실제 측정하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분의 출력으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퍼센트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약 효율은요.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 있어요.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있어요. 자,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효율 표시에다가 발전기, 제너레이터의 G를 쓰고요. 전동기는 이 효율 표시에다가 모터, M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기와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볼 건데 발전기와 전동기의 규약 효율도 기본 틀은 실측 효율처럼 입력분의 출력 퍼센트지도 만들어 하면은 곱하기 100까지 전동기 역시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곱하기 100이에요. 이건데 그러면 얘를 말이 되게끔 규약 효율이나 이론상 효율이에요. 이론상 효율. 이론상 이것도 입력이지 않아? 이것도 출력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발전기 제가 유도기 전력 했을 때 단자전압 했을 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유도기 전력을 뭐로 본다 했어요? 입력으로요. 그래서 아까 입력을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는 거야 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제가 출력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출력은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주는 게 출력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론상 입력의 다른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입력은 출력에 손실을 더해준 게 입력이야. 출력은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준 게 출력이야. 이게 바로 규약 효율이에요. 규약 효율의 틀. 이거요. 그러면은 입력 대신에 뭘 넣는 거예요? 출력 플러스 손실로 넣을 수 있는 거고 출력 대신에 뭐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기에 넣을 거냐 어떤 걸 넣을 거냐 이제 그걸 찾아주는 건데 자 발전기는 뭐가 중요했어요? 유도기 전력 2가 중요했죠. 그럼 발전기는 유도기 전력 2니까 뭐였어요? 2가 입력이었죠. 입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입력을 뭐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입력이 중요하니까. 출력은 놔두고 뭘 바꿔주는 거예요? 입력이 중요하니까 입력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입력을 바꾸니까 입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출력 플러스 손실로 바꿀 수 있대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퍼센트로 바뀌고요. 그래서 발전기는 규약 효율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에요. 이게 발전기 규약 효율이고요. 반대로 정동기는요. 뭐가 중요했어요? 출력이 중요했어요. 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뭘 놔둘 거예요? 입력을 놔두고 출력을 바꿀 거예요. 출력이 중요하니까. 발전기는 입력이 중요하니까 입력을 바꾼 거였고 정동기는 반대로 출력이 중요하니까 출력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정동기는 출력을 바꾸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했어요?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뭐가 된다예요? 퍼센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는 뭐가 중요하니까요? 입력이 중요하니까 입력이라는 말을 바꾸고 정동기는 뭐가 중요하니까요? 출력이라는 말이 중요하니까 출력을 바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입력과 출력은 어떻게 바꾼다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규약 효율이야 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다음은 이제 전압 변동률 및 속도 변동률이에요. 전압이 얼만큼 변했고 정동기에서 속도가 얼만큼 변했어. 이게 바로 변동률인데 전압 변동률 역시 입실론으로 구하고요. 속도 변동률도 입실론으로 구해요. 근데 우리는 전압 변동률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속도 변동률은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부터 볼게요. 전압 변동률은 Vn분의 V0 빼기 Vn이에요. 여기에 퍼센트지로 구하고 싶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퍼센트지로 바뀝니다. 이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Vn이 뭐야? V0가 뭐예요? Vn은요,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을 Vn이라 하고요. V0는 무브와 전압, 무브와 단자 전압. 무브와 단자 전압을 V0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격 전압분의 무브와 단자 전압 빼기 전격 전압 해주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압 변동률이 나와. 그걸 퍼센트지로 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지로 바꿔줘. 이게 되고요. 그러면 제가 뭐는 쉽다 했어요? 속도 변동률은 쉽다 했어요. 전압을 하면은 이 속도 변동률은 쉬워요. 왜요? 전압 변동률을 그대로 쓸 거거든요. 전압 변동률을 일단 그대로 쓸 거예요. Vn분의 V0 빼기 Vn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퍼센트가 될 거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속도는 기호 뭐로 표현해요? N이잖아요. 뭐 해줘요? V를 N으로, V를 N으로, V를 N으로, Nn분의 N0 빼기 Nn. 그러면은 Nn은 뭐가 돼요? 속도니까 저거 그대로 바꿔요. 전격 전압을 뭐로요? 전격 속도로. N0는 그러면 뭐가 돼요? 무브와 단자 전압이니 무브와 속도로. 여러 개만 바꿔주면 바로 뭐가 돼요? 속도 변동률이 돼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전압 변동률 알고 있으면은 속도 변동률은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